원장님, 저 엉덩이에 필러 넣으면 의자에 앉을 때 눌리거나 터지는 거 아니에요? 자,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힙업 필러, 엉덩이 필러는 그렇게 쉽게 터지는 그런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과장이겠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런 인터넷에 떠도는 엉덩이 성형에 대한 무시무시한 괴담들의 진실을 밝혀드리고 과연 나한테는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청담 OK 성형외과 대표원장 조이은입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엉덩이 필러가 터지진 않나요? 라는 괴담부터 해결을 하고 넘어갈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엉덩이 필러는 액체나 기체가 들어있는 풍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앉을 때 움직일 때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펑 하고 터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바디 필러는요, 얼굴에 쓰는 것보다 입자가 훨씬 더 크고 단단하고 조금 더 점성이 높은 겔 타입의 제형이거든요. 치약을 우리가 뚜껑을 닫은 채로 발로 밟았다고 해서 치약이 폭발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모양이 조금 찌그러지거나 옆으로 좀 퍼질 수는 있겠죠. 엉덩이 필러도 마찬가지예요. 앉았을 때의 압력으로 모양이 약간 변형되거나 눌릴 수는 있지만 정말 터지거나 사라지거나 폭발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괴담들이 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시술 직후에는 필러가 자리를 잡는, 쉽게 말해 몰딩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강한 압박을 주거나 딱딱한 곳에 오래 앉아있는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이나 우리가 앉아서 업무를 보는 정도로는 전혀 결과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엉덩이 볼륨을 키우는 방법에는 크게 지방이식, 필러, 보형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엉덩이 보형물 성형은요, 우리가 가슴 보형물 성형처럼 그러니까 실리콘을 엉덩이 근육 사이에 넣는 수술이에요. 이게 효과는 가장 드라마틱하고 영구적이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은 사실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엉덩이가 우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보형물의 위치가 틀어지거나 눌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절개 부위가 있는데 거기가 잘 아물지 않거나 염증이 생기는 확률이 다른 부위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 동안 통증을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거의 2주 이상 엎드려서 지내셔야 하는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한국에는 이런 정규 보형물이 제대로 수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첫 번째로 권해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자가지방 이식인데요. 이것은 허벅지나 복부에서 지방을 잘 뽑아서 엉덩이에 넣는 거니까 이물감이 일단 없고요, 부작용 위험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굉장히 마른 분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방 이식으로 엉덩이 볼륨을 제대로 살리려면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의 지방이 필요한데요, 보통 힙딥이나 납작한 엉덩이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마른 체형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뺄 지방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엉덩이에 넣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생착률이라고 말을 하죠. 지방 이식을 했을 때 이게 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게 바로 힙필러입니다. 자, 보형물처럼 수술 부담은 조금 줄이고 지방 이식처럼 채취할 지방 걱정도 없으니까요. 필러를 적정한 양을 국소적으로 주입을 하면 라인을 좀 매끄럽게 만들 수 있고 다리도 훨씬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전체적인 비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술 시간도 굉장히 짧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도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물론 필러도 완전 만능은 아닙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유지 기간과 혹시 모를 이물 반응, 염증일 텐데요. 자, 바디 필러는 사실은 얼굴보다는 조금 많은 용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흡수가 될 때 약간 울퉁불퉁해지거나 처질 우려가 조금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많이 넣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실 때는 말리는 편입니다. 욕심내서 너무 과하게 넣으면요, 너무 볼륨도 예쁘지 않고 그런 무게나 볼륨 때문에도 조금 피부가 처질 확률이 있고 염증 반응의 리스크 자체도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체형에 맞는 적정 용량을 정확한 층을 파악하고 주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내가 뱃살이나 허벅지에 좀 살이 좀 넉넉하게 있고 엉덩이 좀 자연스러운 걸 원한다 라고 하시면 지방 이식이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내가 굉장히 좀 마른 체형이거나 특정 부위인 힙딥을 좀 해결을 하고 싶다, 그리고 수술 후 내가 회복 기간을 충분히 가질 여유가 없고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 라고 하면 엉덩이 필러, 힙 필러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엉덩이 보형물은요,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자, 오늘은 엉덩이 성형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각 방법의 장단점까지 싹 훑어드렸는데요. 자, 앉으면 뭐 터진다, 퍼진다 이런 말은 이제 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자, 혹시라도 내 엉덩이에는 필러가 나을까 아니면 지방이식을 받는 게 나을까 이렇게 헷갈리신다면요, 언제든지 병원에 오셔서 직접 저랑 상담을 하시고 제가 만져보고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애플 힙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청담 오케이 성형외과 조희은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